일단 오전에 계속 저희가 이제 기본에 대한 부분이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기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때는 창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네, 기술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트너 탑10에 대한 기술 흐름인데요. 2016년도부터 2019년, 20년 얘기는 이제 빠져있는데 20년도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가트너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시가 이제 블록체인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메시 쪽 부분에서 2020년은 프랙티컬 블록체인 부분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뭐 이쪽이 약간 인공지능 AI 쪽 부분이고 이제 데이터 부분, 클라우드 부분,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렇게 있고요. 이제 데이터 부분이 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부분들에 똑같이 가트너도 보통 2020년도 프랙티컬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이제 블록체인 핵심 기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5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어 투 피어죠. 직접 옆에서 했듯이 P2P 기술이 있고, 두 번째는 해시인데, 자, 이 모양을 보시면 어떤 모양인가요? 지문 모양이죠. 그래서 해시는 약간 기술에 대한 디지털 지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문에 대한 해시라는 기술은 지문이다. 뭐 샤 이오르기라는 게 있는데, 이따 제가 시뮬레이션은 약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일반 해시 기술은 디지털 지문. 자, PKI는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하는 건데, 이거는 공인인증서 같은 거예요. 공인인증서 여러분 많이 쓰시죠? 실제 이제 은행에서 이제 계좌 연결돼 있고, 그래서 보면, 네, 실제 그런 비밀번호 넣고, 그래서 거기서 인증받거든요. PKI는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비대칭 키 그런 게 있는데, PKI 기술은, PKI 기술이 있어요.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는 이거는 공인인증서 같은 그런 키 기술. 그래서 중요한 게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컨sen서스는 이제 이거는 합의라는 건데 합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나중에 뭐 비트코인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합의하는 부분이 POW라고 해서 프루프 워크죠. 내가 얼마큼 이 해시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서 빙고 게임처럼 거기에 대해서 낸 숙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맞추려면 많이 그걸 컴퓨터 리소스를 써야 돼요. 그런 거가 있는데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있고요. 요즘은 POW 말고 POS라고 해서 뭐냐면 투표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PBFT를 이제 들 건데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를 보는데, 이건 마치 보팅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뭐 PBFT는 3분의 2 이상을 거기서 동의를 하면, 그 합의를 하면, 거기 합의됐다고 동의를 하면, 그래서 내가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면은 이거는 나는 합의한 거야. 그 네트워크 내에서. 그래서 이제 51% 공격도 들었으니 뭐냐면 이제 그 합의하는 것들, 노드에서 합의할 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POW, POS, 디포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왜냐면 이게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의할 거냐, 합의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POW, POS 좀 많이 쓰는 건 마치 보팅, 투표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선거처럼 보팅, 투표를 한다.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90%는 닉 자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변호사이자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그런 처음 쓴 단어를 90년대 중반에 했는데, 이게 실제 그 당시엔 구현을 못했죠.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이게 구현이 된 게 비탈릭 부텔린이 이제 처음에 그 이더리움 하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 썼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표현을 썼는 건 닉 자버가 썼지만, 실제 구현이 된 거는 이더리움 통해서 구현이 됐는데, 비탈릭 부텔린 나이가 18살, 19살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18살, 19살 이상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비탈릭 부텔린은 천재는 맞죠.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닉 자버가 94년도에 냈던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을 했죠. 스마트 컨트랙. 이건 스마트 컨트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기 전에 요거 엔더스닷컴은
엔젤사건 블록체인을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여러분 실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잠깐 제가 사이트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엔젤사건 블록체인에 그 복사해서 붙여서 좀 들어와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여러분 직접 실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아까 enders.com 블록체인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 사이트로 꼭 들어오세요. 오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사이트 URL 유명한 게 블록체인 데모가 있어요. 그 구글에서 블록체인 데모 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엔더스.com 슬래시 블록체인 쳐도 나오고요. 블록체인 데모를 치시면 이 사이트를 꼭 여러분들이 인문교육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뭐 사무실에 있으면 약간 눈치가 보이겠지만 아니면 집에 계신 분이라면 이걸 꼭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는 아까 CQ 해시 알고리즘 256 그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 해시값이 변하죠. 1을 쳐도 변하고 2를 쳐도 조금만 펴서 이래서 당연히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있어도 이렇게 조금만 변화가 돼요. 근데 아무리 많이 쳐도 256비트가 돼 있는 이 해시값은 딱 고정된 가격이죠. 약간 지문이한 표현들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쳐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자체 해시 기술이라는 이게 해시 알고리즘 통해서 해시에 나온 결과인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일반형성이에요. 여기서 이 원 자료에서 해시값이 나오는 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거꾸로 나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이쪽 해시 일방향성이에요. 여기 있는 자료에 해시를 나오는 일방향성은 바로 체크가 가능한데 여기 있는 해시값을 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원 자료를 값을 알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 물론 이제 양자 컴퓨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현재 있는 기술로서는 여기 있는 CQ해시 알고리즘 통해서 나오는 해시 값은 일방향성이다. 해시 값에서 거꾸로 이게 해시 값을 구글 쳐서 나오시는데 이렇게 쳐도 그렇고 조금만 쳐도 나오는데 여기서 일방향성이 있다. 해시 값은 일방향성이란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여기 있는 이 256비트에 있는 것들을 안다고 해서 여기 이 값을 여기 자료가 2인 건 아니야. 그게 못 알아간다. 일방성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해시에 대한 데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럭을 쳐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시면 좋은데 이제 1번 블럭이죠. 블럭에서 이제 뭐에서 이제 트랜시까지 나왔을 때 색깔이 변했죠. 해시값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자, 넌스값은 뭐냐면 이게 제가 일부터 넣고 돌려보는 최고를. 근데 이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넌스값이 변동값이에요. 2를 넣고 지금 2 넣고 1 넣고 최고를 돌려보고 2 넣고 최시값 돌려보는데 사실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은 1번부터 11,205번을 돌려봐야니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해시값에 따라. 그 문제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이 문제를 내요. 이거에 대해서 해시값을 맞춰라 내게 문제를 내는데 이거는 넌스값을 이렇게 돌려봐서 일일이 이렇게 돌려볼 수밖에 없어요. 1부터
실제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좀 돌려서 하는데, 이거는 이 의미는 11,205번째만이 1번 남수 1번 여기 남수 1부터 2부터 쭉 돌려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내는 건데, 거기서 난이도 값도 여러 개 나오는데, 일단 이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수학 문제를 냈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 거를 자체를 빙고 게임처럼 동시에 내주는 거죠. 내줘서 누가 먼저 푸냐 해서 빙고 게임 할 때 여러분들 빙고 게임 할 때 하다가 어떻게 쳐야죠 손을 들죠. 그런 것처럼 수학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 근데 이거는 아주 무식하게 일단 1부터 계속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수학 문제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블록 구조가 있고요. 블록체인은 뭐냐 해서 이렇게 블록이 1번, 2번 블록이 있는데 이제 난수값이 있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전값 해시가 여기 있고 이전값 해시가 있어요. 프리비어스 해시라고 여기 보면 000157, 000157 이전 해시값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해전값이 00012F죠. 00012F 이전값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으로 돌려서 속도가 느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이전값 블록까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게 책을 하나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1번 블록, 2번 블록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2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전 해시값이 이전값이라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이전값 프리비어스 해시라고 해서 이 값에 맞춰서 계속 채굴한 역할 이런 이제 채굴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뭐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이제 분산이라든지 그렇죠? 분산 피어 B, 피어 C가 있고 토큰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토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의 가장 첫 번째인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이따 또 오후에 좀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먼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는 먼저 이렇게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 사이트를 꼭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원리 자체를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처음에 이제 나중에 들어보셨죠? 그렇게 채굴자한테 주는 그 보상에 대한 부분에서 나왔을 때 코인베이스에서 나와서 코인베이스가 있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채굴자가 받은 보상급 갖고 이제 나눠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오후에 잠깐 비트코인 원리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여기서 돌려보는 것 자체를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질문을 올려주셨지만 역추적이 불가능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역추적이 아까 이거는 일반성인 거죠. 이제 보안성을 높이는 거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얘가 암호화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안성 이거에 대해서 보안성을 유지하려고 이따가 나중에 또 제가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설명서 할 건데 첫 번째 자체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목적은 보안성이다. 처음에 원래 메시지가 있는 거를 남이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아까 앤더스.com 슬래시 거기서 먼저 제일 먼저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인문교육이니까 나중에 이제 인문교육에서니까 먼저 그런 걸 경험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들을 먼저 꼭 직접 사이트에서 제가 시간을 이따가 오늘 이제 인문교육 끝나고 나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그거는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실제 이런
P2P가 있고 기술 5가지 말씀드렸죠. 해시가 아까 지문처럼 하는 부분이 있고 PK는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고 해서 이제 공인 인증서 같은 기술, 그리고 컨sen서스는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이 프로그램, 이렇게 5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 5가지예요. 이렇게 요소들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아주 그 비트코인 처음에 2009년도 사토시가 했던 논문에 나왔던 이제 원문을 캡처해서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에 보면 자 이제 오노이죠. 오노일의 아까 퍼블릭 키가 이제 이게 공개된 키, 퍼블릭 키 아까 이제 PK 기술 중에서는 이제 2개가 쌍으로 움직여요. 프라이빗 키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퍼블릭 키로 있고 프라이빗 키인데 프라이빗 키로 뭐하면 사인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그 서명하듯이 디지털 서명하듯이 하는 거를 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프라이빗 키로 일단 여러분들이 오너1은 이건 나야 나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퍼블릭 키로 거기다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해시 값을 넣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오너2 트랜지션 오너2가 이게 보면 또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가 있고 프라이빗 키가 있죠. 그래서 퍼블릭 키로 있을 때 여기서 내가 한 거야라고 이제 서명하게 되고 그걸 또 퍼블릭 키가 한 거를 또 이제 검증하게 되고 오너2가 있죠. 이렇게 좀 연결돼 있죠. 이게 이거 자체가 트랜잭션별로 트랜잭션의 오너1에 대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가 있고 해시 기술을 갖고 서명을 한다. 그래서 서명해서 이 서명한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퍼블릭 키로 또 해시해서 놓고 이것들이 계속 또 연결되어 있는 거, 무한정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블록 사토시 나카모가 쓴 이 논문에는 블록과 체인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블록과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2 단어가 연결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PK 기술 중에서 이런 프라이빗 키, 개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어떻게 프라이빗 키를 잘 보관해야 되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USB에 보관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개인 키가 있고, 퍼블릭 키가 있을 때, 이제 이런 프라이빗 키로 이제 서명을 한다. 서명을 하고, 퍼블릭 키로 한번 검증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오너1의 시그너처가 됩니다. 이건 나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서명에, 어디서 또 오너2의 퍼블릭 키 해시값을 넣고 다시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또 오너2가 프라이빗 키로 사인하고 오너2 퍼블릭 키로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 있다. 그래서 블럭이 쭉 연결돼 있다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 블록체인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뭐 다 개발자도 아니시고 엔지니어도 아니시지만 일단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이퍼레저는 제가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 빼고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테크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 장으로 요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용한 자료인데 원래는 제대로 알려면 이렇게 컴퓨터 공학 기초, 뭐 알고리즘, 트리, 자율 구조, 네트워크, OS, 컴퓨터 구조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암호화에서 나왔던 아까 공개키 암호화, PKI 기술 이게 뭐냐면 PKI 기술은 타원 곡선 암호라고 있어요. 이클립스 그러니까 타원 곡선이 나와 있는데 타원 곡선 암호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퍼블릭 키가 정해졌을 때 굉장히 많은 퍼블릭 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약간 암호 곡선 암호 이게 암호 곡선에 있고 이거에서 관련돼서 핵값을 구하는 그 원리들이 있는데 그건 타원 곡선이죠. 이클립스 된 그 커브드 건데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프라이빗 키가 조금 정해졌을 때 많은 퍼블릭 키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 자체가 있는데 이것들은 PK 기술은 타원 곡선 암호를 썼다. 요거까지 마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타원 곡선 암호라고 하는 원리가 있고 우리 아까 배웠죠. 해시 함수. 해시라는 게 뭐냐면 포테이토 해시 경우는 어떻게 감자를 이렇게 으깨죠. 으깨다 보니까 막 형태가 원래 감자 모습이 있는데 포테이토 해시라고 하는 거죠. 그 감자를 으깨듯이 이렇게 해서 원래 형태가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약간 그것도 암호의 감자. 그래서 CQ 해시 알고리즘이 뭐 SHA-2, SHA-3, 뭐 SHA-256라는 표현 이런 해시 함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해시 함수하고 공기키 암호화를 갖고 비트코인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토시가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키와 주소, 그렇죠? 약간 퍼블릭 키와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프라이빗 키를 해싱을 해요. 해싱하면 이제 퍼블릭 키가 나와요. 퍼블릭 키를 또 해싱해서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 비트코인 지갑 주소 나온 거잖아요. 그 계정 주소 했을 때 키와 주소라는 것들이 프라이빗 키를 해싱하면 퍼블릭 키가 나오고 퍼블릭 키를 해싱하면 주소가 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 주소라는 거는 은행 계좌로 뜨면 계좌 번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보내려면 계좌 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계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 프라이빗 키는 비밀번호는 있죠. 비밀번호 넣어야지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 계좌 번호 마찬가지로 주소다. 그리고 프라이빗 키는 비밀번호 같은 거. 그래서 지갑이라든지 이런 월릿하고 키와 주소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 트랜잭션은 스크립팅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A한테 B한테 뭐 비트코인 2를 보냈다, 3을 보냈다 하는 그런 나오죠. 스크립팅 부분이 있고, 네트워크는 아까 좀 P2P 네트워크에 있는 거고, 블록에 대한 체인이 있고, 아까 POW라고 하는 작업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합의 알고리즘을 이걸 이제 아까 빙고 게임처럼 문제를 냈을 때 이것들이 이걸 내가 실제 이거는 블록을 생성하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 채굴자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블록 생성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어떻게 했을 때 그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작업 증명, POW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느려서 스케일링이랑 스테이트 채널 라이트 네트워크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원래는 이제 이더리움이 비탈릭 부텔린이 2015년, 14년, 그때 13년 이렇게 개발했는데, 처음에 비탈릭 부텔린이 처음부터 이더리움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은 뭐 P2P 캐시를 보내는 거잖아요. 송시하는 송금하고 수금하는 그런 거 원래 썼던 건데,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비탈릭 부텔린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보면 키와 주소, 지갑 이런 것들 트랜지션 처리 여기까지 약간 비슷해요. 비트코인하고. 근데 그 다음에 진짜 비탈릭 부텔린은 이거를 그냥 송금하고만 쓰지 말고 이걸 데이터라든지 좀 확장해보자. 그러니까 글로벌 월드 컴퓨터처럼 확장해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EVM인지 이들을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약자인데요. 이거는 실제 이제 가상 머신에서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에서 다 같이 가상 머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 여러분들 노트북을 설치하고 나서 뭐 VMware나 오라클 버추얼박스 설치하면 그 안에 여러분 설치가 돼 있는 윈도우즈를 위해 마치 리눅스를 또 이렇게 올린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이죠.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름 쓰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EVM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유명한 스마트 컨트랙이 나오는데, 이거는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써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투링 완전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I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인데, 영국 유명한 이제 그 AI 컴퓨터의 이제 그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있는데, 그 앨런 튜닝의 투닝 완전성이 있는 결론은 비트코인은 투닝 완전성이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비트코인 자체는 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는데 투닝 완전성이 없어요. 투닝 완전성이 있는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거 투닝 완전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반복문을 써서 이 세상에 리얼 월드에 있는 상태라든지 동작에 대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느냐, 실제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건데, 투링 완전성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은 투링 완전성이 있다, 투링 컴플리트가 있다. 비트코인은 투링 컴플리트가 없어요. 그냥 딱 원래 반복문을 못 쓰게 됐어요. 나중에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들을 비트코인은 투링 완전성이 없고 이더리움에 투링 완전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웹3는 이제 그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이
웹에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과 노드에 연결하기 위한 그 표준적인 부분인데 웹3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D앱은 들어보셨죠?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 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탈중앙 앱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더리움도 속도가 느리거나 확장성적인 부분에서 뭐 샤딩이라든지 이번에 이더리움 2.0이 나온 이제 그 세레니티가 표현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 이더리움 1세대에는 나왔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불러지는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좀 확장하는 부분에서 POW에서 POS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2020년도가 재밌게도 이더리움 2.0, 하이퍼레저 2.0, 다 2.0 다 좀 시대가 되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테크놀로지 트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이니까 이걸 다 이렇게 뭐 상세히 알 수는 그걸 알 필요는 없지만 흐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공개 키암호와 해시암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나오고 이제 키와 주소가 있고 이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더리움 자체, 비트코인의 특징들이 있는데 테크트리니까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화가 좀 많은 지금 딱 2020년도가 좀 한참 변화가 많은 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블록체인 시장은 결론은 굉장히 이제 커 나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트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장 조사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블록체인의 부가가치가 2030년에 3,300조고요. 2020년, 21년, 22년 이때는 보통 시장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몇십 조, 10조에서 20조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은 굉장히 커 나간다. 우리나라는 좀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도 좀 앞으로 주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트너가 유명한 사이클이죠. 하이프 사이클 포 블록체인 비즈니스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모든 기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했다가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환멸의 기간이 있고 다시 이제 여기서 쭉 점점 상승하고 있죠. 현재 좀 2020년도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자체는 좀 하여튼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크립토커런시는 부분들은 약간 점점 안정화될 것이고요. 재밌는 건 여러분들은 이쪽이에요. 블록체인 폴, 뭐 헬스케어, 블록체인 인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런 도메인이라고 그 기존 서비스와 블록체인이 연결되는 부분 계속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블록체인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들이 변화가 있는데, 커런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점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타입사이클입니다. 그 기술 전망도 이건 뭐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죠.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원체 기술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기술들도 있고 이런 그 커런시에 대한 뭐 마이닝이라는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성숙화 약간 이제 점점 안정화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기술 뭐 메타라든지 뭐 컨셔스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 뭐 블록체인 파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CB 인사이트라고요. 이거는 핀테크 쪽이나 굉장히 시장에서는 저도 참조를 많이 하고 있는 자료인데 여러분들은 CB 인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나눈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마켓 스트렝스죠. 마켓이 얼마큼 강하느냐, 로우부터 강한 이렇게 높은 쪽이 있고요. 이쪽은 Y축은 인더스트리 어뎨션, 얼마큼 산업에서 많이 받아들일 거냐 해서 로에서부터 하이 이렇게 났죠. 그러면 4분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마켓 스트렝스가 높고 인더스트리 어뎨션 높은 게 이제 필수 단계, 필수 단계 쪽이 부분이 있고 아직은 둘 다 약한 거는 약간 실험적인 단계죠. 약간 실험적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협적 단계는 마켓 스트렝스는 높은데 아직은 인더스트리 어쌔션이 약간 위협적 단계가 있고 스트레이팅한 단계가 있고 그리고 가변적 단계죠. 마켓 스트렝스는 약한데 인더스트리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지금 트렌드를 가변적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4분면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색깔을 보시면 연한 아주 진한 파란색은 비트코인의 크립토커런시 부분이죠. 이렇게 파란색들이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든지 뭐 피아트 크립토 익스체인지라는 쪽에 파란색들 커스터디, 비트코인, 뭐 프라이빗 코인,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한 파란색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관련돼서 엔터프라이즈 뭐 분산 완장, DLT, 분산 완장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연한 파란색. 여기 보시면 이쪽 DLT in supply chain, DLT in 청산, DLT in IoT, 뭐 컨소시엄 뭐 그쪽 유즈 케이스가 있고, 주황색을 보면 이거는 칼중앙에 대한 앱들이죠. 여기서 보시면 약간 뭐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넘펑저널 토큰, 시큐리티 토큰, 이번에 뭐 STO 얘기 많이 나오는 이쪽 보이죠. 이쪽은 아직 실험적 단계가 없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일단 처음처럼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는 이미 뭐 거래소 부분은 많이 이제 쪽 필수 단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 특근법 때문에 이게 거래소가 되게 한 200개가 넘었죠. 200개 넘는데 아마 4개, 5개로 뭐 굉장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는 보관 서비스, 거기서 해서 우리나라는 증권 예탁원 있죠. 증권회사가 있지만 증권회사를 거기다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권 예탁원 그런 것들을 커스터디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엔터프라이즈 쪽에 대해서는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이쪽에 약간 위협 단계에서 지금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들어봤을 때는 이 입문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쪽 서비스에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들, 그것들을 아주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아직은 실험적 단계가 많죠. 뭐 지금 뭐 DID라든지 그죠? STO, KT 토큰, STO 이런 것들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은 약간 실험적 단계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나와 있어요. 이제 개인정보법이 데이터 선법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라고 하죠. 개인정보를 거래 플랫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거기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연결돼 있거든요. 뭐 DID로 인증을 하고 스마트 컨트롤로 내가 갖고 있는 이 개인정보를 내가 여기까지만 난 공개할게라고 하게 되면 그게 스마트 컨트롤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쪽 뭐 AI 업체라든지 그런 거 데이터를 받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스마트 컨트롤 할 거고, 또 페이먼트까지도 이렇게 좀 블록체인 쓸 수가 있겠죠. 뭐 시나리오를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도 이제 좀 뜨고 있는 마켓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우선 CB 인사이트는 굉장히 자료가 온라인으로 물론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아까 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핀테크라든지 AI 그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이제 주로 강조드리고 싶은 약간 엔터프라이즈 분산 원장 기술들이 더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사업 가능 분야는 뭐 디지털 피지컬에서부터 뭐 소프트웨어 쪽 여러 가지 가트너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블록체인이 어디에 가능하냐, 산업 가능 분야. 여기 보시면 뭐 뱅킹, 그죠? 커뮤니케이션, 통신, 교육. 이번에 온라인 교육 때문에 또 핫하죠. 그래서 교육, 공공, 헬스케어, 보험, 라이프 사이언스, 제조, 오일앤가스, 리테일, 유통, 유틸리티.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 산업은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그 CIO 그룹들에서 뭐 CTO나 CIO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한 2, 3년 내에 블록체인을 좀 뭐 수용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높게 나왔던 70, 8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블록체인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마켓, 그러니까 스타트업 마켓도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여주는 기업에서 어떻게 쓸 거냐는 것들이 굉장히 좀 내용들이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그냥 단지 자산으로 한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바라볼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업무 프로세싱이 있고 블록체인 협업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A기업, B기업, C기업이 단지 그냥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세스까지 약간 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영역하고 이런 블록체인 협약 영역이 점점 늘어날 거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건 기업관점의 블록체인은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블록체인 중간에 있지만 IoT라든지 뭐 분석, 어널리틱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이런 기술이 굉장히 변화가 있고 이게 융합이 돼요. 디지털 기술들이 있고 근데 회사라는 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고객이란 사실 비즈니스는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고객에 대한 프로세스, 디지털 코어, 뭐 피플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는데 블록체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뉴 네트워크 베이스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단지 기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트워킹 되는 부분, 네트워크 베이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기술에 대한 융합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는 점점점 블록체인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보다는 얼마나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내가 협업을 잘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얼마큼 네트워크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얼마큼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다른 데와 협업을 잘하고 연결을 잘하고 융합을 잘하느냐. 네트워크의 표현 쓰잖아요. 어떻게 그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그 노드를 참여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협업을 잘하느냐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점점점 블록체인이 기술 이슈보다는 얼마나 비즈니스 생태계 네트워킹을 얼마만큼 거기 있는 잘 끌어들이고 협업을 잘 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생태계 이해관계자를 얼마큼 잘 영입하고 만들어가고 하느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에 대한 융합과 프로세스에 대한 융합들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들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분류는 이건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많죠. 이게 뭐 비트코인부터 이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이제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이것도 4분면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가 있느냐, 그리고 넌 크립토 커런시가 있느냐, 그리고 어너머스 약간 익명성이 있느냐, 퍼미션드가 있느냐 봤을 땐 참이 이쪽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아노미리스 하는 부분에서 크립토 커런시 부분에서 이런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러너, 리플 여러 가지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도 되는 이쪽은 유명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립토 커런시가 있는데 퍼미션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텔라라든지 리플 쪽은 약간 이제 그쪽 외환 쪽이죠. 이쪽이 있고 넌 크립토 커런시면서 아노미리스는 IPFS라고 생각하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약간 이제 파일 시스템이죠. 이쪽에 분산된 파일 시스템 IPFS가 있고 제가 주로 강조드린 블록체인 for 비즈니스 이쪽 영역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쪽 저도 이제 강의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non cryptocurrency면서 퍼미션드에서 블록체인 for 비즈니스라고 해서 하이퍼레저라든지 EEA죠.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뭐 코다, 뭐 이건 근육배에서 주로 쓰고 R3 코다. 쿼럼은 이제 EA 스펙 갖고 이제 JP 모건 쓰고 있는 것들이고 뭐 여러 가지 쪽에서 이쪽에 대한 블록체인 for 비즈니스 영역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취업을 관련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업하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쪽은 워낙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블록체인 for 비즈니스가 더 영역이 좀 니드가 많아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픈소스거든요. 블록체인 자체가. 그래서 이걸 꼭 하이퍼레저 이제 패브릭 퍼미션드에서 대표적인 또 하이퍼레저라고 들어보시면 퍼미션드 프레이트가 있고요. 이 안에 또 EA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개가 또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쪽 하이퍼레저 프레이트 안에 EA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팬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더리움 쪽 스펙이었죠. 그게 하이퍼레저 안에 배수라고 해서 그것도 최근에 이제 그 프레이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이퍼레저하고 EA 자체도 약간 컨버전스 융합이 되고 있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본질인데요. 아까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의 본질은 블록체인은 참여자 간 얼마큼 참여자들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가치 전달 수단으로 디지털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핵심 기술로 되어질 것이고요. 믿을 수 있는 가치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자산을 생성하고 실행하고 운영하는 트러스트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직접 뭐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집차라든지 이게 실제 실물 자산을 또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이것들을 이제 실제 실행하는 스마트 거래를 하고 이제 나중에 장부에서 임의로 내용을 불가하는 이런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탈중개성, 높은 보안성, 거래하기 신속성, 유연성 및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뭐 약간 이제 기업 관점에서 제가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탈중개성이 있죠. 이거는 제3자의 검증 없이 당사자 간 거래에 대한 신뢰 확보가 있어서 규제 감독이 좀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요. 투명성이죠. 이건 모든 거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조회 및 공동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될 수 있고 몇 번 말씀드린 보안성이죠. 다수가 동일한 블록체인 장부를 써서 분산 관리해서 임의의 미변조 해킹 불가해서 약간 보안성이 그러니까 좀 데이터 물결성에 대한 확보가 되고 리얼타임성, 신속성은 승인 기록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참여자들에서 즉시 반영돼서 약간 업무 리드 타임이 감소돼서 이건 약간 좀 기업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확장성은 노드 추가 연계 통해서 API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인데요. API 통해서 이제 쉽게 오픈 소스나 API를 통해서 제가 뭐 제로 베이스를 만들지 않고 API 호출만 하면 연결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 IT 비용 및 비용 시간 절감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박승규 씨 많이 쓰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심 플랫폼의 전쟁인데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로고가 되게 익숙하시죠. OS 플랫폼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스토리지, 페이먼트가 보면 뭐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 iOS가 있고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있고 스토리지는 구글, 뭐 드롭박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페이먼트는 페이팔이 있고 근데 이쪽 새롭게 P2P 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건 주로 인터넷 시대. 그래서 그다음에 블록체인 시대에서는 여기 뭐 아직은 결정이 된 한참 싸우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제2의 구글, 제2의 페이스북, 제3의 뭐 제2의 구글, 제2의 뭐 MS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전을 갖고 하는 부분은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보여지고요. 이건 약간 아까 뭐 거래 쪽 부분에서 약간 얘기했는데 실제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디지털이 되는 건 다 동의하는 거죠. 여기 있는 뭐 오프라인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여기 이걸 머니가 디지털화가 된다. 그런 것들은 더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 머니가 프로그래머블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용돈을 줄 때 아들한테 너는 미성년자니까 이거는 책 볼 때만 써라고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또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제 머신 커머스예요. 그러니까 M2M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커머스가 사람과 사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머신 투 머신 커머스인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레드 플레이 원 영화 보면 이제 드론이 많이 날아다니면서 물건 날라주죠. 근데 지금 드론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빌딩에 있는 센서하고 이 드론이 통신할 수 있겠죠. 이쪽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돌아서 가라고 했을 때 그게 마치 그냥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냥 공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드론과 빌딩에 있는 센서가 통신 및 페이먼트를 할 수 있죠. 뭐 즉 토큰으로 자연스러워 이쪽은 바람이 많이 딴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면서 마치 커머스가 되고 뭐 냉장고에서 자동으로 뭐 배달되는 건 많이 얘기 들으셨죠.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머신 투 머신 커머스가 분명히 늘어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코노미 띵스라고 해서 실제 이런 머신 커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아까 IoT를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띵스가 있는데 지금은 이코노미 띵스라고 해서 사물 경제 부분 그래서 머신 커머스에서 뭐 자율주행차 시장이 늘어나서 뭐 자율주행차 가면서 뭐 주에서 자동으로 뭐 전기자동차 충전한다든지 주유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든지 IoT 통해서 스마트 시티 내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점점점 이런 사물 경제, 머신 커머스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서 사실 이 커머스가 있어야 실제 돈도 벌고 거기서 많은 산업들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IoT 이런 것들이 이거는 실제 그 커머스가 일어났을 때 신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IoT와 블록체인 융합이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신뢰성적인 부분에서 아까 데이터와 플랫폼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이런 머신 커머스에서에 대한 신뢰성도 블록체인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미래에 대한 테크노 컴퓨터 IoT에서 하이퍼 커넥트 월드죠. 그러니까 피지컬 월드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IoT나 센서 통해서 계속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디지털화 되는 거죠. IoT 기술은 실세기에 리얼 월드에 있는 수많은 정보, 자산을 디지털화 시킬 것이고요. AI는 인공지능 기술은 디지털화된 데이터나 자산들을 분석해서 상품화된 정보, 상품화된 디지털 자산들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여기서 인지해서 예측해서 실행하는 것들이 AI 역할이잖아요. 뭐 음성 인식, 뭐 음성이라든지 영상을 인식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실행하는 게 AI 역할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런 상품화된 디지털 자산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신뢰성이 높일 수 있도록 이런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이런 아까 말씀드린 AI하고 블록체인 관계도 좀 미묘한데 거기서 AI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전체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융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건 하나의 이제 예인데요. 이제 실제 블록체인 기반 뭐 나중에 이거 상세한 자료가 나오는데 블록체인 기반에서 데이터 이벤트 체인과 대규모 관계 데이터를 분석한 인공지능이 중요하겠어요. 블록체인과 AI가 융합된 걸 말씀드린 거고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권력을 약화됐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중화가 그다음에 AI가 신뢰성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런 관련돼서 지금 역할들을 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AI. 알아만 그냥 픽 가요. 우리가 들고 갈 테니까 그냥 카드만 해서 그거 금액 물어보고 그거 어떤 분이 음소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게 KLM만 들어가 있는지 그 세가지 공부 그 저번에 보냈던 그 파일에 종이컵까지 합치고. 네. 제가 음소거를 시키죠. 아마 지금 몇 분이 이제 켜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융합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유즈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과 AI 연결고리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자동차사에는 소액 융자는 블록체인 기반 보험계를 상생하고 자동차의 운전자 사고, 수리, 이력 등 관리된 기본 기록을 기록하고 그래서 주행 시 토익료 납부, 주차 등의 상호작용, 블록체인의 기록 및 모의층에서 차량을 놔두고 잠그면 대여 종료, 정보에 대한 감사 실시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뭐 블록체인에 다 정보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자동으로 이제 그 레이스 기간이 끝나면 아예 자동차 키가 제가 있지만 이제 운행이 안 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고리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